네, 오늘 할 부분은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미분계에서 구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졌을 때 얘가 어떤 함수인지 미리 예측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얘는 접근법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함수의 범위 내에서 그냥 예측하시고 푸시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함수의 관계식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f에 x 플러스 y를 넣었더니 얘가 fx 플러스 fy가 됐대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얘는 어떤 함수를 뜻하는 거냐면 얘는 1차 함수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1차 함수. 상수항이 없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만 딱 써져 있다. 그러면 얘는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1차 함수. 그러니까 이런 걸 만족시키는 fx는 반드시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대입해 보면은 알죠? 숫자를 대입하면. 자,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 있다면 x 안에 x 플러스 y를 대입하면 f에 x 플러스 y를 대입하면 얘는 x 안에다 대입하는 거니까요. 요렇게 되겠고요. 얘는 ax 플러스 ay가 되겠죠.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주질 않잖아요. 문제에서는 보통 상수항을 주거나 합니다. 좀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fy 플러스 2가 되었다 라고 하면 얘는 일단 얘를 보면 1차 항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x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상수항이 하나가 있는데 이 상수항을 한번 찾아봅시다. 물론 얘는 이거의 절대값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녀석이에요. 즉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자, 여기다 대입해 보면 요식 그대로요. 얘가 fx인 거예요. 그러면 a에 x 플러스 y 플러스 b가 되겠죠. 얘가 누구랑 같냐 하면 ax 플러스 b 플러스 ay 플러스 b 플러스 2랑 같답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는 같으니까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b도 똑같으니까 하나 지워주고 나면 이것만 남게 되죠. 즉 식이 b 플러스 2는 0 얘만 남게 돼요. 따라서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요 식이 존재하면 얘는 1차 함수를 뜻하는 거고요. 그 녀석의 상수항은 얘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녀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요런 것도 꽤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요. f에 x 플러스 y를 전개했더니 얘를 봤더니 요렇게 생겨 있고요. 여기까지는 뜻하는 거는 1차 함수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exy가 있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플러스 y를 대입하면 xy가 나오는 녀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걔는 2차 함수죠. 그쵸? x제곱 있잖아요. x제곱에다가 얘를 쏙 집어넣게 되면 이걸 전개하면 x제곱이 나오고 y제곱도 나오고 2xy가 나오게 되죠. 2xy. 자, 그러니까 xy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붙어있는 녀석들이 요 x와 y의 관계식이 있는 요 녀석들이 바로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1차 함수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2차 함수예요. x제곱과 x와 그 다음에 상수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얘네들은 개수를 갖고 있겠죠. 자, 이 개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수항은 아까 1차 함수 때와 똑같지요. 이 함수 안에 상수가 없으면 얘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a 값은 어떻게 찾냐면 여기에 개수가 1일 때요, 이쪽 개수가 1일 때 얘를 전개하면 2xy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관계식에서 xy 앞에 있는 숫자가 2다 라고 했던 거는 얘가 1이라는 얘기예요. 요 앞에 있는 개수 가지고 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fx 플러스 f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3xy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있었다고 하죠. 보통 관계식에서는 미분값을 주거나 함수값을 주거나 하는데요. 뭐 f' 0을 했더니 0을 했더니 7이 나왔다. 뭐 요렇게 써봅시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xy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xy가 있으니까 얘는 2차 항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면 1차 항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2차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씁니다. 자, 여기에서 상수 c는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4를 보면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얘의 값은 4가 됩니다. 4. 얘하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녀석을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a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얘를 가지고 찾는 겁니다. 일반적인 x제곱은 전개를 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2xy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2가 아니고 마이너스 3이 붙어 있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있을 숫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x제곱을 그냥 전개하면 여기에다가 x 플러스 y를 넣으면요, 이렇게 x 플러스 y를 넣어서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x제곱이 나오고 y제곱이 나오고 2xy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2가 아니고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3. 얘가 2가 아니고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쪽에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고 색깔을 좀 다르게 할걸. 이렇게 곱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xy 앞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럼 3차나 4차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그건 좀 지저분한 계산을 해야 되긴 하지만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런 거 한번 보죠. f에 x 플러스 y, 얘를 봤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면 x가 있고요, fy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3이라고 할까요? 3. 그 다음에 3x y 곱하기 1, 1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x, 여기는 y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상수항도 빼놓지 말고 4라고 하고요. 자,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얘를 전개해 봐서 찾는 거예요. 자, 요렇게 두 개 곱하면 3xy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는 3x제곱 y 더하기 3xy제곱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살펴보면 xy가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는 2차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 뒤에 있는 걸 보면 얘는 세제곱식을 전개하면 나오는 녀석들이죠. 그쵸? 이거예요, 이거.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x 세제곱이 나오고 y 세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3x제곱 y, 3xy 제곱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x제곱 y, xy 제곱, 이거는 3차 항을 뜻하는 거예요. 3차 항을.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 3차 항의 개수가 1이 되면 개수가 3하고 3 이렇게 맞춰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함수는 얘를 fx로 놓고 얘를 표현해 보면 얘는 3차 항인데요. ax 세제곱 b 3차항이 아니라 3차 함수, 그 다음에 cx 플러스 d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들 a, b, c, d를 찾아보면 d는 얘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죠. 얘는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1차항의 개수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다음에 2차항의 개수는 원래 2가 나왔어야 되는데 3이 됐죠.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는 2분의 3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세제곱의 개수는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1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1차항은 어떻게 찾냐면 주어진 조건식에서 찾습니다. 만약에 이 함수를 f를 미분한 다음에 0을 대입했는데 1이 나왔대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이 녀석을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만 남게 됩니다. 여기다가 0을 대입하고 나면 c가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항함수에서는 이런 조건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로그나 지수함수 한번 살펴봅시다. 지수함수의 경우에는
지수함수 a에 x 플러스 y를 하게 되면 얘는 ax가 되고 곱하기 ay가 되는 요런 녀석이 바로 지수함수죠. 자, 이걸 함수로 나타내보면 요래요. f의 x 플러스 y는 fx 곱하기 fy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기가 곱하기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지수함수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로그에 ab를 하게 되면 얘는 로그 a 플러스 로그 b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함수로 표현해 보면 f의 a, b를 곱한 녀석이 f의 a 더하기 f의 b가 되면 아, 얘는 로그 함수구나 라고 눈치를 채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게 되면 아, 얘는 로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풀어볼까요? 이쪽에 있는 문제들이요.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그럼 얘는 1차 함수란 얘기죠. 1차 함수. 원점, 상수가 없으니까, 이쪽 뒤에 상수가 안 붙어 있으니까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0에서 미분 하나, 1에서 미분 하나, 기울기는 똑같겠죠. 직선이니까. 그래서 답은 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렇게 생겨 있답니다. 이렇게. 여기 xy 있어요. 상수항은 없고요. 그러니까 얘는 2차 함수라는 거죠. ax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생겨 있는 녀석인데, 요 앞에 있는 개수를 보면 원래 여기 앞에 xy 앞에 있는 숫자가 2여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1인 거죠. 따라서 얘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fx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던 거예요. 자, 미분해서 0 대입하면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b가 1이란 얘기겠죠. 미분해서 0 대입하면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자, 찾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 fx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라는 겁니다. 얘를 미분해서 2를 대입하라네요. 네, 얘 미분하면 x 플러스 1이고요. 2 대입하면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함수가 어떤 건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자, 그 다음에 291번 한번 보죠. 291번은 이렇게 생겼고요. xy 있네요. xy. 그리고 상수항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요. 자, 그럼 fx 예측해보죠. fx라는 녀석은 2차 함수인데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거죠. 요 앞에 있는 숫자가 2니까. 그래서 x제곱 그리고 1차항도 있을 테니까 1차항은 모르니까 a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거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따라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미분해서 2 대입했더니 7이랍니다. 미분 한번 해보죠. 2x 플러스 a.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7이니까 a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찾았다. fx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여기다 쓰면 되겠군요. 여기다 3. 자, 그러면 0 대입했을 때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다음에 292번 한번 봅시다. 함수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더하기가 곱하기로 바뀌어 있어요. 얘는 지수함수라는 거죠. 지수함수. 따라서 얘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에 x 플러스 y를 했더니 3 곱하기 여기 숫자가 있네요. 3이. 그러니까 얘도 원래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곱해진 숫자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뒤에 fx는 m 곱하기 a의 x제곱, 그 다음에 m 곱하기 a의 y제곱. 얘네 둘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다는 겁니다. 그럼 x제곱 y제곱 이렇게 없애주고요. 얘도 없어지고 m도 약분하고 m이 3분의 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1은 3m 얘만 남게 되니까 m은 3분의 1이네요. 따라서 fx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3분의 1 ax 이런 식으로요. 자, 미분했을 때 0을 미분하고 난 다음에 0을 대입하면 2랍니다. 미분 한번 해보죠. 이 녀석 미분하면 3분의 1 ax 그리고 ln a가 되는 거죠. x에다 0을 대입했다 그러니까 얘가 1이 돼서 사라질 테고요. 자, 그러면은 ln a가 얼마가 돼야 되냐 하면 이 전체의 값이 2여야 되니까 3이 곱해지면 6이 돼야겠죠. 따라서 a라는 값은 a는 2의 6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과 문제인데 얘가 나왔다는 거는 조금 곤란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과 학생들은 이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문과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리는 없겠죠. 문제집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자, 어쨌든 찾았습니다. A가 2의 6승. 따라서 fx를 찾아보면 fx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3분의 1 2의 6x승 이렇게 생겨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함수에 대입해서 미분하고 약분해주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다른 문제 한번 해보죠. 자, 302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생겨 있답니다. 예, 얘는 1차식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 2차식 있네요. 2차식. 그쵸? 따라서 바로 해볼까요? 원래 여기가 2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이 붙어 있어요. 따라서 얘의 최고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x제곱 이렇게 쓰고요. 1창은 아직 못 찾았으니까 ax라고 씁시다. 상수항은 없죠. 자, 그 다음에 미분에서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래요. a가 마이너스 2란 얘기네요. 그러면 fx는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마이너스 2x. f'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분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있네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얘는 직선이란 얘기니까요. 미분값이 언제나 똑같죠. 마이너스 8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다음 304번 신유형 상 문제라고 하는데 얘 뭐 찾아봅시다. 더하기 얘 여기까지는 1차 함수란 뜻이고요. 2차 함수가 있다는 거죠. 2xy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거겠네요. 이렇게요. 다음에 ax라고 써주고요. 미분해서 0 대입했더니 4래요. a가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얘가 fx입니다. 이제 문제 풀면 되겠네요. 미분했더니 얘가 되는가? 맞아요. 다음에 요렇게 해서 더하면 2x제곱이 되는가? 해보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더하게 되면 사라지고 얘만 남게 되겠죠. 네, 맞네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연속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죠. 당연한 얘기죠. 자, 5번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 굉장히 쉽지 않나요? 요런 규칙들만 알아두시면 얘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미분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방법이 안 통하는 함수도 분명히 시험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그냥 꼼수인 거고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푸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